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상 정규식 강연을 맡게 된 김창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창준이고요. 이제 에자일 컨설팅의 대표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 그리고 그 조직에 있는 개인들이 좀 더 전문가가 될까? 제가 협력을 더 잘하게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기존의 다른 강의들과 뭐가 다른가? 우선은 제가 역시 그 했던 강연 중에서 동영상 강의 중에서 프로그래밍 어떻게 배울 것인가라는 강의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효과적 학습법 혹은 교육법에 따라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으로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라는 면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일상에서 쓸 수 있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하루 컴퓨터를 쓰는 그 과정 속에서 정규식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적 생성적 접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정규식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책에서는 이런 패턴을 매칭하려면 이런 정규식이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걸 만들었을까 하는 게 궁금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보통 그런 거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거나 혹은 자신의 컴퓨터와의 어떤 인터랙션 상에서 그게 벌어지는데 그거를 공개하고 가르쳐 주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예. 마치 이런 거죠. 어,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푸는가를 잘 안 가르쳐 주는 거랑 비슷한 거죠. 답만 알려주고. 예.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런 과정, 어떻게 정규식을 잘 쓰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만드는가에 집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규식이란 무엇인가? 정규식은 간단하게 말하면 패턴을 표현하는 언어 혹은 그 언어로 된 글자들의 연속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regular expression이라고 하거든요. 예, regular expression. regular가 정규란 뜻이고 expression이 식이라고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막 그 영문자도 있고 뭐 이런 기호들이 막 섞여 있죠. 예. 그러면 이런 식 하나가 어떤 글자들의 연속의 어떤 패턴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요 같은 경우는 앞에 뭐 abc.pdf 같이 pdf로 끝나는 파일 이름을 표현하는 거예요. abc일 수도 있고 뭐 aaa 뭐 .pdf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거고. 이런 거 같은 거는 앞에 영문자, 소문자가 A부터 Z 사이에 있는 거가 여러 개 나오다가 뭐 CC A 이렇게 나오다가 뒤에 숫자가 여러 개 나오는 거. 예, 뭐 이런 어떤 패턴들을 굉장히 축약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 정규라는 게 뭔가 요걸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전산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예. 간단히 말하면은 굉장히 규칙적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규칙적. 예. 정규 언어라는 말이 또 있는데 어, 정규 언어라는 집합이 여러 가지 종류의 언어들 중에서 굉장히 규칙적인 언어에 해당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크게. 예. 상관이 없고 사실 현실에서 이 정규식을 이제 처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정규식 엔진이라고 하는데 뭐 그 엔진들이 이 전산학에서의 이 정규식하고 딱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뭐냐면은 요즘에 쓰이는 대부분의 정규식 엔진들은 정규 언어, 정규식 이상을 처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예. 그래서 이게 딱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건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실용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는. 예.
그럼 이런 정규식을 어떤 때 쓰는가? 예.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validate, extract, replace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validate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이 우리가 기대한 값과 같은가 아닌가, 그 양식에 맞는가 아닌가. 뭐 예를 들면은 ID 같은 거 특수 문자가 하나 이상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예. 맨 처음에 글자는 영어로 시작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 맞다 틀리다 하는 규칙을 적용해서 그거를 확인할 때 이걸 밸리데이트 한다고 하거든요. 예. 전화번호, 뭐 주민등록번호, 혹은 뭐가 있을까요? 뭐 우편번호, 뭐 신용카드 번호, 뭐 기타 등등 그런 거 할 때 정규식을 많이 씁니다. 또 extract나 find, explore 이건 뭐냐면 extract는 어떤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있을 때 거기 뭐 숫자, 문자 같은 거 있겠죠? 예. 그때 거기서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빼내는 거. 예. 그런 게 extract입니다. 예. 요 안에 어떤 정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빼내는 거고. find는 내가 원하는 게 어디에 있는 걸 찾고 싶은 겁니다. 예. extract랑 약간 비슷하면 좀 다릅니다. 어디에 있는가 찾고 싶을 때. 이게 어디 있는지 찾고 싶은 거. 예.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extract는 그 정보의 내용들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explorer는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를 좀 탐험해 보고 싶어. 어떤 애들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좀 탐험하고 싶을 때. 근데 이 세 가지가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묶어놨고요. 그다음에 레귤러, 일레귤러 이렇게 적은 거는 이게 뭐 정규할 때 그 표현은 아닌데 좀 규칙적인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 비규칙적인 규칙적이지 못한 그런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규칙적인 텍스트를 우리가 뭐 거기서 데이터를 끄집어내거나 한다는 거는 규칙적인 텍스트는 보통 또 다른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데이터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어, 커맨드 라인 명령을 실행했을 때 그 결과로 긴 텍스트가 나온다거나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걸 찾는다거나 뭐 그럴 때 해당하겠고 요거는 보통 뭐 사람이 입력한 뭐 글, 게시판에 누가 쓴 글에서 뭘 찾아낸다거나 그런 게 되겠죠. 둘 다 뭐 자주 쓰이는 경우고요. 세 번째 큰 카테고리는 리플레이스. 이거는 텍스트가 쭉 있을 때 거기서 내가 원하는 어떤 단어를 다른 단어로 치환하는 거, 바꾸는 거를 말합니다. 어, 책을 썼는데 내가 어떤 용어를 바꾸고 싶어요. 딴 걸로. 영어로 썼는데 그거를 국어로 이제 한글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쭉 다 한 번에 치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패턴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폼은 어떤 데이터를 또 다른 어떤 형태를 좀 바꿔서 뭐 이렇게 바꾸거나 뭐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형태를 바꾸거나 할 때 쓰는 거고요. 노멀라이즈라는 거는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어떤 사람은 A 형식, 어떤 사람은 B 형식, 어떤 사람은 C 형식으로 다 다르겠어요. 그러면은 노멀라이즈는 요거를 단일한 형식으로 뭐 B로 다 바꾼다거나 뭐 이런 걸 이제 정규화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플레이스, 트랜스폼, 노멀라이즈 이 세 가지가 다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요 세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고 이 그 사용되는 상황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규식을 잘 쓰시려면은 정규식의 기본 요소들, 뭐 연산자라든가 뭐 수식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되겠지만은 어떨 때 쓸 수 있는가를 익히고 그거를 익숙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잘 해야지 내가 평상시에 쓸 수 있거든요. 요 카테고리는 앞으로 계속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규식을 어디에서 쓸 수 있는가? 약간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가였고, 이건 어디에서?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에서 정규식 지원을 합니다. 표준 라이브러리 형태로 지원되기도 하고요. 혹은 많이 쓰이는 그 서드 파티 제3의 다른 사람이 만든 어떤 그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그래서 자바, C, 파이썬, 펄 뭐 등등 있고 사실 정규식 지원이 안 되는 프로그램 언어는 좀 이상한 언어다 생각하셔도 어,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텍스트 편집기에서 또 지원을 합니다.
뭐 울트라 에디트, 서블라임 텍스트, 비주얼 스튜디오, 인텔리제이, 뭐 VI, 이맥스, 뭐 기타 등등 대부분의 텍스트 편집기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고급 기능이 포함된 워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도 정규식을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거의 대부분의 OS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OS 자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유닉스나 리눅스 같은 경우 쉘에서 지원을 하고요. 맥 OS 10 거기서 지원하고, 윈도우에서도 파워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워쉘. 거기서 지원을 하고, 혹은 윈도우즈의 도스 창에서 뭐 find string이라고 하는 뭐 이런 명령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엔드 유저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환경. 이게 뭐냐면은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그냥 사용자로서 최종 사용자가 프로그래밍을 좀 하기 편하게 만든 환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베이직을 이렇게 좀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스크립트 같은 거. 그리고 포토샵 같은 경우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쓸 수 있죠. 그리고 뭐 파이썬 같은 걸 쓸 수 있게 해주는 뭐 3차원 뭐 그래픽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언어가 지원이 되니까 그 안에서 정규식이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를 쓰고 있다면은 그 쓰는 프로그램에서 거의 뭐 몇 가지는 정규식이 다 사용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사용 가능한 어떤 그 맥락, 어떤 경우에 사용 가능한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 밸리데이트.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전화번호를 입력한단 말이에요. 텍스트로. 그런데 우리가 전화번호 패턴을 정규식으로 이렇게 써놔요. 뭔지는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 하여튼 뭐 숫자 3개 빼기 하고 숫자 4개, 뭐 숫자 4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응용 프로그램은 뭐 설문을 하는 뭐 프로그램이거나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럼 그 안에 정규식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정규식 엔진이 뭐냐면은 사용자가 만든 정규식을 갖고 대상 텍스트를 이렇게 맞춰보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정규식 엔진을 통해서 결과가 참 거짓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거짓이겠죠. 전화번호의 패턴과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이 다시 입력하라.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밸리데이트의 예고. 그다음에 익스트랙트의 예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근데 결과가 좀 다르죠. 정규식으로 전화번호 패턴이 들어가고 텍스트 파일 있다고 칩시다. 홍길동 몇 세 뭐 이렇게 주소까지 같이 있고 막 섞여 있어요. 숫자랑 글자랑 섞여 있어요. 문자랑. 그러면은 정규식 엔진을 통해서 결과가 찾은 것들. 그래서 전화번호들을 찾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전화번호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 거죠. 텍스트에 있었던 전화번호만 딱 추출이 되죠. 그런데 단순히 글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위치 등의 정보도 포함돼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가 이 텍스트 파일에서 어느 위치에서 시작하는지, 길이가 얼마인지 같은 거, 혹은 구조 같은 거, 숫자 3개, 숫자 4개 이렇게 있다라는 거, 덩어리가 있다라는 그런 거, 기타 등등의 메타 정보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운동 선수 중에서 어, 스테픈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뭐 이렇게 스테픈 톰슨, 예, 이렇게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스티븐이라고 읽거든요. 근데 이 사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외국인으로서는 특이하게 스테픈이라고 부른대요. 불러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만약에 기사에 스티븐 톰슨, 스티브 톰슨 이렇게 막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둘 다 스테픈 톰슨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정규식은 뭐가 되냐면은 요것 또는 요것. 스티븐 톰슨이나 스티브 톰슨이 들어오면은 취한 텍스트는 요걸로 바꿔달라. 스테픈 톰슨으로. 그리고 텍스트 파일을 제공해주면은 대상 텍스트 제공해주면은 취한된 텍스트에서는 아까 스티븐 톰슨과 스티브 톰슨 이 두 가지가 둘 다 스테픈 톰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리플레이스가 되겠죠. 누가 쓰는가? 일단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이 다 씁니다. 정규식을. 이거를 안 써본 프로그래머가 극히 드물 거예요. 그리고 자료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사용합니다.
정규식이 간단하고 짧고 압축적이고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씁니다. 또 텍스트를 자주 다루는 사람들도 정규식 많이 써요. 텍스트를 자주 다룬다는 거는 뭐 내가 워드 프로세싱 많이 하거나 혹은 뭐 텍스트로 된 어떤 자료를 많이 다루거나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쓰고요.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텍스트 다루는 사람들도 많이 써요. 그래서 생물 정보학 같은 경우에 자료들이 텍스트 형태로 많이 있거든요. 유전자, 염기, 서열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쓰고 또 컴퓨터를 자주 쓰는 사람들이라면은 또 이거를 쓰게 됩니다. 편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쓰는 많은 사람들이 정규식을 써요. 그리고 쓰면 도움이 되고요. 그럼 이거 쓰면 뭐가 좋은가? 수작업을 적게 하고 시간 줄일 수 있어요. 뭐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바꿔야 될 거를 한 번에 단칼에 쫙 바꿔준다거나 그런 거. 그리고 작업 대상을 쉽게 줄일 수 있다. 내가 작업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정규식으로 그 부분을 딱 찾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뭐 작업한다거나 그런 게 될 수 있고요. 또 자료 탐색, 뭔가 자료를 내가 탐험하고 찾고 하는 것들이 쉬워지고요.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간단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규식을 내가 직접 코드를 짜서 이렇게 정규식을 대체해서 하려면 되게 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규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프로그래머의 맥가이버 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현실은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었는데 정규식을 아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내가 그거를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알고 대충 흉내내서 뭐 네이버 지식인에서 검색해서 그 결과로 이렇게 해서 써먹을 수는 있지만은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정규식을 직접 만들어 쓰는 거엔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 좀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유 이거를 쓰고는 싶은데 시간이 없다. 그냥 딴 거 하자 뭐 이런 경우도 되게 흔할 거고. 그래서 이런 제 강의 같이 일상 정규식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